완전 25개국 막 매일매일 빚쟁이 찾아오지만 때가 되면은 언젠가 또 기회가 온다. 늘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기회가 많다. 뭔가라도 도전해보고 뭔가라도 새로운 재능과 내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정치하는 분들이 본다면은 미래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제시해야 된다고.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예. 40, 50대는 당장 어렵다고 뭐 우리가 우리 걸로 먹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그렇죠. 정신. 그럼 청년들에게 힘을 가져야지. 그럼 왜 안 놓고 이러면 나라 망하잖아. 겨우 출산율 나도 이러면. 그렇죠. 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미미의 강성원인 등판 여러분들. 김재만 선생님 그리고 조정식 선생님이 이어서 오늘도 대단한 대한민국을 주름 잡는 강사분을 또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강사 본인 등판의 주인공 미친 자가 성공한다. 대한민국 역사 강의의 대부 전환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민수생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네, 반갑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전한길입니다. 일부 인터뷰부터 네.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때의 전한길 선생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공부에 관심 있고 이런 학생이셨을까요? 아니면 뭐 공부보다는 좀? 그냥 이래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고 조금 재밌는 애였어요. 예. 왜냐하면 다 애들 다 공부하면 난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웃기기도 하고 예. 약간 오락부장. 천진난만하고 네네. 재기발랄하고. 그렇죠. 강사라는 꿈은 또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꿈은 뭐 좀 있으셨을까요, 그냥? 강사 꿈을 꾼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전 세계 여행 다니는 여행.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가지고 오. 학부를 이제 지리학과 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대학원에 이제 사학도 가고 이제 이렇게 역사 공부하게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역사 여행이 굉장히 좀 관련이 깊지 않겠습니까? 많죠. 역사하고 지리가 언제나 같이 가죠. 시간에 관한 것은 역사고 공간에 관한 것은 지리고. 대학교의 전공은 지리였고 네네. 대학원의 전공이 이제 사학이셨어요. 네. 이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어렸을 때 관심 때문일까요? 그렇죠. 원래 이제 여행 가고 싶었고 학교 다니면서 공무원 생각한 적도 있고. 실제 본인도. 교사 되겠다 생각했죠. 이제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제가 그 강의 수능 강사할 때는 6차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인문계 자연계 다 필수고. 오. 그때 제가 이제 사회, 지리, 국사, 윤리 다 가르쳤거든요. 통합사회. 그래서 이제 역사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사학을 또 가게 되죠. 그리고 네. 7차 교육관이 되면 이제 선택이 되잖아요. 인문계 그렇죠. 선택이 되면서 사회, 지리, 국사, 윤리 중에서 나눠졌죠. 네, 그래서 제가 EBS 방송 강의할 때도 국사를 했었죠. 지리랑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네. 국사가 가장 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렇죠, 그렇죠. 서울대 갈 애들만 국사 필수니까 전환기 입시학원이라 또 차려가지고 서울대 많이 보냈어요, 제자들. 그러고 이제 한국사로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통합이 내용이 네네, 되면서 네. 어쨌든 뭐 잠깐 또 얘기가 나왔지만 학원 강사가 되신 과정이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왔는데 어쩌다가 결국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집에 가난해가지고 대학원 들어갈 때는 장학금 받았는데 이제 다니면서 생활 벌여야 되니까 네. 알바로 이제 학원 강의 시작했죠.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학원 원장님이 강의 너무 재밌다면서 그래서 저보고 계약하자 이러더라고요. 바로요? 네. 제 재능을 그때 발견하게 됐죠. 선생님도 그런 콜을 받았을 때 네. 내가 재능이 있나 보다. 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흘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원 강사가 이제 되시고 처음에 또 수능을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6차 교육과정부터 네, 그렇죠. 국사로서 네.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EBS를 바로 등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이제 보습학원을 거치다가 대구에서 입시학원 강의하다가 통합사회 가르쳐서 전국적인 이름이 나잖아요. 네. 그 당시 EBS보다 제 교재가 급한 인매가 많이 됐어요. 통합사회 연간 22만 부 나왔거든, 한 종이. 대단히 많이 나갔는데. 당시 기준. 예. 그래서 이제 EBS에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책을 통해서 그냥 네, 알려줬죠. 책이 와. EBS 방송 기존에는 학교 선생님들만 했는데 그렇죠. 이제 EBS에서 사교육비 줄인다는 명목으로 수능 70% 반영하겠다. 그때가 첫 해거든요. 그때가 04년. 2000년대 초반. 04년이 7차 교육과정이 맞아요. 시작될 때거든요. 진짜 EBS 초반 완전. 네네,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스타 강사로 EBS에 특별 채용대가 있죠. 특별 채용으로. 그리고 EBS 전체에서 국사 과목을 가지고 강의 만족 1등 했잖아요. 야, 이 주요 과목 그 당시 언어 수리 외국어. 국사 과목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강의 만족도가 그때 1등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실례지만 나이대가 04년이니까 34살 때네요. 34살 때 예. EBS 방송 강사 되고 그 번 돈으로 스타 강사 된 그때가 이제 돈으로 학원 제 사업을. 학원을 사업을 하고 그걸 이제 경영을 하시다가 제 개인적으로 EBS 강사 되고 스타트했지만 그렇죠.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제가 가르쳐 통합사회가 사라졌잖아요. 그치 선택으로 바뀌는 그렇죠. 선택으로 바뀌면서 제 수강생이 10분의 1 토막이 나요. 현장에서. 예, 왜냐면 한국 전체가 11개 과목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 탐구. 네. 학원 애들이 모집 실패했죠.
안 오게 되는 예, 거예요. 왜냐면 그때 더 이상. 이제 전국적으로 대형 단과학을 다 사라져요. 그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하고 네. 다시금 또 수능 강사로 이어가나요? 경영 실패하면서 모집 네. 3년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4인 가족 생각하면 400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있는 돈도 다 집어넣고 재산 다 날아가고 빚이 25억이 생기죠. 25억. 도저히 25억 빚을 못 갚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갚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서울로 가자. 그래서 제가 2011년에 노량진으로 이제 올라오죠. 대구를 떠나가지고. 서울에 노량진 도착해서 이제 공무원 한국사 강의. 그렇죠. 거기서 1타 강사 되면 빚 갚을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지고 바닥부터 기기 시작했죠. 노량진 올라왔어.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는 분야만 계속 해오시다가 네. 이제 공무원 한국사로 가셨는데 이제 전향했죠. 처음에는 좀 적응이 어떠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수험생들이 다 내 수업을 듣게 할까? 강사인데 직접 응시하러 가서 공무원 시험을 9급, 7급 원서 내고 그때만 해도 정답이 바로 발표 안 났거든요. 요즘 수능 같으면 이제 점수가 바로 발표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녁이 돼가지고 정답 가다반이 발표 나서 야. 수험들 궁금해 하잖아요. 히트다요, 그거 그래서 제가 네. 가다반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올리죠. 그 수험들이 그 궁금해가지고 모이는 수험들 커뮤니티의 메인이 공간이 돼요. 요즘 선생님들 못 하시겠어요? 시험줄 안 가고 가다 못 올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 진짜로. 그래,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사실. 제가 수능 강사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건 한 개만 틀려도 사실은 잘하면 본전이야. 한두 개라도 틀리면 강사가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라고. 날아가게 되는 그렇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 근데 저는 용기가 있었죠. 자신도 있었고, 실력이. 이게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을 보통 하나의 어떤 그 워딩으로 표현했을 때 파이팅 스피릿!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강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신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원래 제가 수능 강사 때도 그렇고 열변을 토하는 있잖아요. 이렇게 했죠. 그런 열정으로 그 학생들을 감동시켰죠. 너희들은 오늘 강단에서 죽어가는 전환기를 보게 될지 모른다. 학생들이 감동하고 수업 듣다 막 울고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학생들은 너무 조금 뭐 부담스럽다라든지 그 설문조사도 해봤어요. 거의 90% 이상이 그게 있어야 된다. 진울 선생님이 뭐냐면 도노 점수, 우리 수행 방법, 예. 도노 깨닫고 자극 주고 그렇죠. 공부하고 자극 주고 뭐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왜 명문대를 가야 되지? 충분히 이야기하면 라는 순간 이제 스스로 공부하게 되죠. 먼저 선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깨닫기 아니고 그게 도노입니다. 그다음에 점수 하는 게 이제 점진의 수행, 노력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극 주고 공부하고 자극 주고 그래야 돼요.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선생님 저는 언제나 집중이 잘 돼요. 그 새끼 바보 아니면은 또라이거나 거짓말하는 거죠. 또라이. 어떻게 공부가 예. 늘 집중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는 변정법 아닙니까? 어느 정 공부가 되다 보면 어느 정 지향 안 된다고 집중이 안 되면 다시 반이 있어야 되고 그 자극이잖아. 다시 또 합. 이래 돼야 되거든요. 정반합. 이게 바로 도노 점수 진우 스님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열심히 사는지 어떤 그 파이팅 스피릿.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그 위의 내용을 건드려 버리시고. 그렇죠. 발상이 달랐던 거죠. 그게 지금의 전환기 선생님이 있게 만든 네. 배경이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선생님만의 비결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 이제 필기노트 강좌. 선생님만의 그 교재 비법 어떻게 좀 탄생하게 되었나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1타 강사 될까? 직접 수험생이 돼보자 내가. 그래서 시험 치러 직접 그게 응시하러 있었고요. 가고 네. 두 번째는 세상에 없던 책을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노량진 올라와서 공무원 한국사 교재를 다 구입했어요. 시험지를 10년치를 다 풀어봤거든요.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시험지와 교재의 갭을 발견해요. 쉽게 말하면 이 보통 공무원 수험서들이 700페이지, 1000페이지 막 되거든요. 그렇죠. 이만큼 두껍잖아요. 네. 그 1000페이지, 700페이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 굳이 그거 안 봐도 될 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저는 그래서 얇은 책, 100페이지짜리 책을 또 개발해요. 같이 만드는 거야. 네, 100페이지 책. 그 100페이지 책을 만들면 처음에는 이제 경쟁 강사들이 사기라 그랬거든요. 야, 생각해봐라. 경쟁률이 100대1, 50대1 이 정도 되면은 네. 딱 공부 열심히 잘한 성적 잘한 한 명만 함께 할 거 50명 때리잖아. 50대 1이면. 그렇죠. 그럼 누가 함께 하겠냐고.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더 완벽 공부하는 애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네. 보통 수능도 우리 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도 그런 게 있어요. 포기하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시험은 원래 커트라인 85점 합격하거든요. 전체가. 예, 그럼 네. 두 개 틀려도 9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0점을 빨리 먹는 또는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100점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험생은 이제 책이 1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딴 책보다 7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빨리 반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 90점까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죠. 이 필기노트. 그렇죠. 그거만 보면은. 대신에 이제 킬러 문항 두 문항이 나오면은. 네. 그 두 문항은 사실상 두꺼운 책 속에는 있긴 있어. 있긴 있어요. 있어도 그거는 구석진 곳에 있는 거야. 그렇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그 책을 본다고 해서 마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어차피 필기노트만 있다면. 그렇죠. 90점 먹고 그날 이제 킬러 문항은 찍으면 되니까. 뭐 찍어야겠죠. 네, 찍으면 되니까. 그 어떤 당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서. 그렇죠. 선생님만의 어떤 그 비법으로 승화를 근데 그게 이제 대세가 돼버려요. 페이지를 만들고 난 뒤에 네.
이제 타 한국사 쌤들도 그렇고 네. 타 과목까지도 전부 그런 얇은 책 요약집이 다 나와요. 야.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가 그렇죠.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죠. 늘상 공무원 교재는 정말 몇백 페이지, 네. 1000페이지까지 되는 그 분량으로 네. 학생들이 공부를 해오다가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예, 초시에 많이 지치기도 하는데 네. 이것을 이제 필기 노트로 다른 과목까지 확산될 네. 수 있도록. 그렇죠. 이건 아마 수능이든 공무원 다 똑같을 거예요. 비범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좋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그 강의 스타일과 교재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선생님과 함께 온 이 제자분들 중에 아, 이분은 참 좀 기억에 남는 좀 사연을 갖고 있었다든가. 이 학생이었는데 중학교까지 배구 선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배구 선수 하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부상을. 그쪽으로 못 가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공무원 하고 싶다는 이 이제 꿈을 꾸고. 생겨서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고려 시대가 뭔지 조선이 뭔지도 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공부한 적이 없대 자기는요. 그래서 걔를 제가 선사 시대부터 코치해가지고 현대사까지 해서 100점 넘게 만들고 2년째 걔가 학교가 지금 근무 잘하고 있는 애도 기억나고. 지금 한 사람의 또 인생을. 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시험은 다른 또 일반 기업하고 달리 장애직을 또 뽑아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 칠판인데 더듬고 저한테 인사를 왔대요. 이제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데 앓고 학교 있네. 가고 난 뒤에 어머니께서 매일 울기만 한대요. 왜 그래 하니까 어머니 아들을 30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엄마가 키웠는데 이제는 예, 월급이 부모님으로부터 생기고.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장도 가지게 되니까 그 부모님은 이제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그 주말에 예. 남동생 여친하고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자기도 형으로서 이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다고. 공무원이니까. 아,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또 선생님 곁을 같이 해주셨고 지금도 훌륭한 또 공무원분으로 종사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 공무원의 이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의 어떤 그 공무원 응시생에 비해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현직 공무원 강사로 계시는 전한길 선생님의 좀 소견이 궁금하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 기업에도 가고 이래 골고루 붙어야 되는데 너무 공무원만 그때만 응시하니까 공무원 수험생 20만이 되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대졸자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바람직하다고 보는 전한길 선생님의 입장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살짝 더 언급을 한다면 2025년에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특히 이제 국어하고 영어의 어떤 지문들이나 내용이 수능 시기에 네, 내년부터. 사고력이나 그죠? 맞습니다. 암기보다는 사고력이나 추론을 좀 요구하는 네, 문제들이 맞습니다. 추가돼서 예시 문항도 네.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는데 이 경향에 대해서는 혹시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기존의 공무원 시험이 국어 영어 시험이 대학을 졸업하고 토익 토플을 잘하는데 공무원 영어는 또 공부해야 돼. 야, 약간 좀 그러면 동떨어진. 영어가 똑같은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다음 국어 마찬가지로 언어 추론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공무원 국어는 따로 또 외워야 돼요. 약간 다른 형태의 시험. 다른 형태로. 그래서 약간 갈라파고스 지금 동떨어진 시험 제도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적이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국어라든가 영어 이런 것도 이제 수능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따로 막 외우고 이럴 필요 없이 언어 추론으로 바뀌었어 주로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들도 공무원 현장에 계신 분들 적응을 또 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수능 영어 수능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셨죠. 그러네. 유입되고 있죠. 수능 오. 영어, 수능 국어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하고 똑같았으니까 가르쳐던 이제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 그런 현상도 공무원 시장에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1부의 순서가 선생님 벌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의 현장에서도 명강연을 펼쳐주고 계시네요. 예. 일반 대중분들이 전환기 선생님 접할 때 가장 많은 통로는 바로 이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환기라는 채널일 것 같은데 촬영 당일 기준으로 49만 구독자를 50만 명 가까이. 5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운영하시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유튜버죠. 저를 찾아와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메가스터디에 의뢰해가지고 강의 컨텐츠를 열어주고 오. 저도 홍보가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안 좋은 꼴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잘라서 아, 솔직히 이건 안 올렸으면 이기는 거 있어요. 그렇죠 있죠. 저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예. 민감함을 좀 내려주세요라고 한 적도 있죠. 되게 선생님의 모습이 또 귀엽게 이렇게 대중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2부에선 말이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커뮤니티 본인 등판이라고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장면들이 노출이 되는데 네네. 다소 좀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뭐든지 저는 되게 솔직합니다.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첫 번째 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센 거 나오겠는데요. 일단은 애기 한길 vs 흑화 한길. 이게 요때 선생님 언제세요? 한 지금보다 15년, 10년 전이네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어요. 91의 모습이 가장 좋은 강사 1위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기 한길과 흑화 한길이라는 어떤 그 성향이 나눠져서 굉장히 차이점이 과거와 크다는 건데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네 그래요. 같이 네, 보죠. 좋습니다. 이게 애기 안길 때요.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 맞췄다 하시고. 생각하겠습니다. 씨발 안 될 새끼 빨리. 근데 이게 좀 자극적인 부분만 네. 계죠.
강사가 극단적인 볼 부분만 때 좀 내가 나눈 것 같기도 전문가 한데. 아닙니까? 될놈 안 될놈 대충 파악이 됩니다. 앞에 앉아있는 수강생 수가 좀 차이가 있나요? 애기 안길 때는 뭐냐면은 내 수업 들은 애들과 듣지 않는 애들의 경쟁이었거든요. 그럼 내 수업 들은 애들을 합격시켜야 되니까 저는 애들 어쨌든 친절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일타 되고 나니까 내 수강생들끼리 공무원 시험과 경쟁해야 되는 거야. 와. 그럼 굳이 안 될 놈들은? 안 될 놈 빨리 때려치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은 왜냐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예. 그 내가 봐도 택도 아닌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빨리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유튜브 보면 댓글에 예. 전황 선생님 말 듣고 딴 길로 가서 지금 딴 길로 가서 승부했으면 이런 애들 많아요. 근데 보면은 그렇죠. 예. 수업 태도라든가 뭐 보면은 아 이러면 되겠다. 근데 감이 와요. 선생님께서 다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을 때와 일타가 된 후에 극단적인 부분을 좀 비교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이게 이제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이 친근한 욕설을 또 사용하실 때 꽃미남을 좀 많이 붙이는데 시벨럼 이제 나왔을 때 그쵸. 기사에서 막 욕쟁이 강사 전환기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뭐 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좀 비속어를 섞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수능 강사할 때는 욕 안 했죠. 왜냐하면 EBS 방송 공영방송에서 강의했잖아요. 그거 가서 뭐 시벨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그렇더라도. 편집이 돼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공무원 강의는 이제 수험생들이 청소년이 아니고 얘들은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이에요. 대학생들. 네. 알아서 이제 분별할 것이고 막 애들이 깨어나도 또 줘라. 그래서 제가 막 센 소리 몇 대만 눈이 부럽게 전부 다 집중하더라고. 아, 이거다. 예. 내가 욕을 하고 나면 다 웃어요. 유머를 하는 거죠.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발음을 이제 잘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욕이랑 상대방 비하잖아. 아니 수험생 내 고객을 비하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저는 언제나 수험생을 올려줘요. 제가 욕지 제가 내려가거든요. 의도와 그 맥락이 네, 중요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굉장히 센스가 있어야 돼요. 욕하면서도 사랑이 배어있는 욕이죠. 이거는. 그 욕쟁이 강사도 뭐 기꺼이 내가 어제 수험생들 잠도 깨워주고 네. 중간중 유머도 섞기 위한 그렇죠. 그런 이제 계제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웃으면서 또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이 수험생 커뮤니티 보면 이 새끼들 대가리 빠가 새끼들 14급 15급 공부하면 딱 맞은 새끼들 보면 성적 지가 안 해놓고 다 외우겠네요. 비기도 30초만 이거 시작하는 새끼들 전 다 외우고 있어요.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유행화 돼버렸죠. 14급, 15급 공무원. 살짝만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 이 새끼들 대가리 빠가 새끼들 14급 15급 공무원 하면 딱 맞은 새끼들 보면은 성적 지휘가 안 해놓고 씨발 진짜. 필기노트 봤는데 오늘 내 카페에 그런 글이 있었어. 필기노트 봤는데 30점 나왔대. 이 씨발놈 새끼. 진짜 14급, 15급 공무원 하면 딱 맞을 애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게 근데 14, 15 그 뒤에까지 외우는 게 진짜 찐팬이에요, 선생님. 내 카페 들어가 보면은 필기노트 하고 30점 나왔대. 이 씨발놈의 새끼들. 그게 진짜. 그러니까 수업을 1분만 딱 듣고 30점 맞고 전환기 강의들은 30점 지가 안 해놓고 실제로. 왜냐면 그 안에 다 나오거든. 그 안에서 필기노트 따는데 그걸 90은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점 보면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렇죠. 이게 내 필기노트 탓이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선생님도 지금 요 영상이 진짜 사실은 가장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세요. 아니면 뭐, 나 이 당시엔 진짜 할 말했다. 수능한테 할 말을 한 거죠. 할 말을. 근데 수능 공부할 도 마찬가지. 지가 안 해놓고 맨날 선생님 탓하고. 그건 본인 문제야, 본인. 영상을 학생들 되게 수험생들도 힘이 되고 또 즐기기도 하고 재밌게 한데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탑 오브 탑이 아닌가 저는. 이제 원래는 9급 공무원이 제일 낮잖아. 공무원 등급 급수 중에서는요. 그 14급, 15급은 없죠. 신라에서는 있어. 신라에서는 17급 공무원까지 있고 백제는 16급 공무원까지 있었거든요. 야, 그래요? 그럼 이 당시 이제 해설 때였어요. 그죠? 네네. 해설강이었고 네. 그 삼국시대의 14급 15급 공무원이 레전드 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약간 좀 이제 레벨이 달라집니다. 전환기의 난. 이 어떤 공무원 한국산의 출제 경향까지도 터치를 그렇죠. 해버리고 심지어 뉴스까지 났던 건데 자,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볼게요. 혹시나 이 강의 해설 강의를 서울시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볼 리는 없겠지만 이따가 출제하면 안 되죠. 이거는 반성해야죠. 씨발 이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이건 여기다 진짜. 문제라는 게 뭔데요? 시험 문제의 의의가 뭔데요? 대학 교수님께 출제하시더라도 수험생 눈높이에 맞춰내야죠. 대학교 전공자들한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는 변별력이 꽉이라 이 뜻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이건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날 또 제가 직접 시험 치고 와서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수능 문항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킬러 문항.
화제가 예를 되죠. 들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 고려 시대 우리 역사서가 있잖아요. 인종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 충렬왕 때 이른스님의 삼국유사, 공민왕 때 뭐 예를 들면 이재인의 사략 이런 게 있다면은 예. 오래된 순서대로 하면은 가능해요. 그런 걸 괜찮은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충렬왕 때 나온 역사서가 예를 들면 이른스님의 삼국유사가 있고 이승유의 제왕기고 있고 그 사이에 허공 원부가 썼던 고금록이 있어요. 요 세 개를 나열하라는 거예요. 왜 되게 오래된지를 같은 충렬왕 안에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의미 없죠.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그날 제가 하루에 카톡을 제일 많이 받았죠. 아니, 모자이크. 범죄자도 아닌데 모자이크 처리돼 나오고 뺑 이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은 야, 니 출세했다 TV에 나오더라 이러고 아는 친구들은 야, 니 괜찮냐? 네. 근데 실제로 어떤 국회의원이 인혁 처장님을 국회에다 불러가지고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내면 되겠냐? 이거 또 따져요. 그래서 인혁 처장님께서 그때 이 문제는 그때 신중하지 못했다. 앞으로 검토위원을 늘려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예, 지나친 문제였다. 변별력이 없는 문제였다. 이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검토를 늘려가지고 고퀄리티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엄청 전화위복이 돼요. 제가 왜 화를 냈죠? 왜 욕을 했죠? 제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택달 문제 나와가지고 공무원 될레디에 떨어졌다 치면 이거는 인생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 그때 1년간 공부했는데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 본인의 능력 평가 못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런 데서 생각하면 화를 낸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원래 진심이고. 진정성 있는 건 알았는데 저 강사가 저렇게 화를 내고 분노인 거 우리 수험생을 대신해 화내는 그렇죠. 거 아니냐, 샤우팅을 날린 거 아니냐 이런 수험생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제가 화제가 됐어요. 제 인증을 실제로. 받고. 그렇죠. 네. 전환길이 찐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 그 실제로 수강생 수가 더 늘어나요. 그게 전환길에 나는 이걸 계기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야, 이거 뭐. 당황했죠. 물론 제 교재 얇은 핑노트도 있고 두꺼운 책이 있어. 들어있지만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뭐 누구든 반박할 수 없는 그렇죠. 전환길에 난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모자이크 해놓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 그런 진심이 또 전해졌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짜려볼까요? 이야, 이제 이거 뭡니까? 야, 이제 관공서는 뭐 못 가시겠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업무에 영향을 미치죠. 다른 그 기다리고 민원인들한테 계시고. 피해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번 갔었는데 내부에 공무원들끼리 또 단톡방이 있는가 봐요. 그 전환길이 왔다 이래가지고 다 그렇죠. 떼거지로 내려와서 사인해달라 맞아요. 하고 막 이러니까 좀 한꺼번에 민폐잖아요. 이렇게. 예, 민폐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 뒤로는 이제 숨기어서 하죠. 너무 반가우니까 네, 사실 또 안 그렇죠. 죽을 수도 네. 없는데 또 그런 마음도 교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전환기 선생님 모습도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짤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넥타이 착용 안 하셨는데 네네, 그죠. 뭐 넥타이가 형형 색깔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수험생들은 동영상으로 대부분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반신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바지가 몇 개 없어요. 상반신밖에 안 나오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좀 덜 지겹도록 할까? 새롭게 보여야 돼요. 야, 계속. 그걸 넥타이로.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캐주얼하게 그죠? 네네. 네, 저는 그 선생님 짤 중에 그 한길이 보이 그 마이크도 길이 보이. 그냥 그것도 제자가 해준 겁니다. 이것도 마이크 택 그것도. 덜 지루하게 수험생활 이어가라고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신 그렇죠. 모습입니다. 강사로 저는 다른 명분 안 해도 이거는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고객을 위한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노력이죠. 좋습니다. 다음 또 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와 관련해서 이 영화를 뭐 바라보지 마라.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영화를 보는 거 자체를 대중들이 판단하는 것이 영화 보는 것은 내 자유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영상에서 네네, 이것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어떤 그 발언을 누군가는 또 국회에서 들어서 그렇죠. 전환길 선생님은 어떤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거 아니냐? 조금 무거운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좀 어떻게 늘 언제나 저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지금도 똑같아요. 공직자 돼서 사람들 한국사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팩트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만약 편향되었다면 이 자리에 없죠. 벌써 사라져야 되죠. 모 강사가 그때 이런 거 보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 보고 안 보고는 개인의 자유다. 특정인이 나서가지고 봐라 보지 마라 하는 건 월권 아니냐. 그렇게 발언하신 것이 그렇죠. 역사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가 어디 있어요, 세상. 그건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인물 평가할 때는 언제나 이거는 잘한 것 같고 이거는 못한 것 같다 이래서 그럼 나는 얻은 걸 위주로 보겠다. 이게 올바른 평가죠. 그런데 나는 무조건 싫다. 무조건 본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한또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심적으로 저는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한 것은 장점이 있고 이러한 것은 과오도 있다. 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다르지 않냐. 언제나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에 들어가서 또 봐야 돼요. 지금 시각에서 야 정말 뭐 했다 나쁜다 이러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24년 역사 강의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 언제나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균형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도 키워라라고 늘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럼요. 예. 한 번에 좀 곤욕을 치르신
그런 경험이었고 정말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역사가 그런 분들과 결부돼서 힘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당시에 어쨌든 곤욕을 겪었지만 또 선생님의 또 소신 있는 말씀 네. 한 번 더 미미누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또 지금까지 또 열변을 토해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마무리 좀 잔잔하게 네.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우습지 않다. 발간하신 지 1주년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제목은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인생 교과서입니다. 모든 이 10대, 20대들한테 강제로 보게 하고 싶어요. 전환기를 그래 책 팔려고 하는 거라. 네,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인쇄는 이미 작년에 1년치도 다 기부했고요. 이것도 또 기부할 겁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팔려서 네. 화제가 또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네.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번에 꼭 한번 보셨으면 제가 저 이제 올해 30인데 저도 봐야죠. 반드시 이거 보시면 미분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단계 상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아유.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성공에 대한 것도 많이 도움될 거고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뉴얼돼서 네네. 책도 나오셨는데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청년분들이 요즘 많이 또 힘들다. 네. 쉽사리 어떤 용기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도전하기 힘든 세태인데 선생님께서 이런 대한민국 청년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첫 번째 저는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사과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40대, 50대, 60대 우리 기성세대들의 엄청난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세대, 5%세대 그리고 해일 조선이다. 어쩔 건데 그러면. 늘 세상 탓하고 늘 부모 탓하고 그래 살다 보면 본인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자꾸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거든요.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SNS를 통해서 통계상은 15만 불이 나온대요. SNS에서는 늘 맛있는 거, 좋은 집, 좋은 부풀려진 차, 거죠. 예.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5배나 더 잘 살도록 보여진다는. 부풀려진다. 그럼 그런 것보다 막상 자기 거울 치다 뭐 씨발 나 비참하다. 자기 음식은 초라해 보여. 자기 집은 초라해 보이고. 예. 직지심체오제라고 했잖아요. 세계 기록에서 올라가 있는 문화재 감정가로 1조 원이 넘거든요.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 따진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온 우주의 은하계에서 유일한 존재잖아. 그렇죠. 우리도 마찬 1조 원이라는 가치를 갖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귀하게 여겨지잖아.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본인 스스로 너무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마지막으로 아직 청년의 때잖아. 제가 지금 엎으지만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근데 25비뜸이 했을 때는 그때가 30대였거든. 우리 80인생 살아도 30대는 아직 전반전이란 말이야. 전반전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좀 빚은 25겠고 막 매일매일 빚쟁이 찾아오지만 때가 되면은 언젠가 또 기회가 온다. 늘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기회가 많다. 뭔가라도 도전해보고 뭔가라도 새로운 재능과 내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정치하는 분들이 본다면은 미래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제시해야 된다고.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예. 4, 50대는 당장 어렵다고 뭐 우리가 우리 끌고 먹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그렇죠. 정신. 그럼 청년들에게 힘을 가져야지. 그럼 왜 안 놓고 이러면 나라 망하잖아. 결국 출산율 나도 이러면.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저는 이 방송 나고 꼭 호소하고 싶었어요. 예! 미민우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이 대한민국의 울림을 주는 대한민국 역사 강사계의 대부 전환길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에너지를 미민 채널에 선사해주고 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 본인 등판 오늘 전환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 나왔으면 강사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민우 강사 본인 등판의 미민우 전환길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파이팅! 화이팅!